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블레이크 스넬이 결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스넬은 샌프란시스코와 옵트아웃이 들어있는 2년 6,2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2018년에 이어 지난해 통산 두 번째 사이영상을 따냄으로써 역대 7번째 양대리그 사이영 수상자가 된 스넬은 위풍당당하게 FA 시장에 나왔습니다. 트레이드 루머스의 예상은 7년 2억 달러였습니다. 오타니가 10년 7억 달러, 이정우가 6년 1억 1,300만 달러, 야마모토가 12년 3억 2,500만 달러로 예상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자 스넬에게도 돈벼락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넬의 시장은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스넬에게 가장 먼저 접근한 팀은 양키스였습니다. 양키스는 5년 1억 5천만 달러를 제시하지만 로돈의 6년 1억 6,200만 달러보다도 못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스넬은 거절합니다. 양키스는 6년 1억 6,800만 달러까지는 높여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넬의 요구에 깜짝 놀라 협상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스트로먼과 2년 3,7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스넬은 양키스에게 얼마를 불렀을까요?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9년 2억 7천만 달러, 밤 나이팅게일에 따르면 8년 2억 4천만 달러로 시작가라고 해도 너무 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스넬과 보라스는 시장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넬은 사이영 2개를 따낸 투수이지만 사이영 시즌을 제외하면 한 번도 130이닝 이상을 던지지 못했고 사이영 시즌과 나머지 시즌의 편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투수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스넬은 ERA 2.25를 기록하고 메이저리그 1위를 차지했지만 가장 많은 99개의 볼넷을 내줌으로써 ERA와 볼넷 허용에서 모두 1위에 오른 최초의 투수가 된 바 있습니다. 사이영을 따낸 지난 시즌조차 9이닝당 볼넷이 5.0개였다는 건 구속이나 구위가 떨어지면 버틸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에 양키스를 제외한 모든 팀들이 스넬에게 장기 계약을 주는 걸 꺼립니다. 이정우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훌리오 우리아스 카드가 날아가고 벨린저, 스넬, 체프먼, 몽고메리에게 장기 계약을 주는 게 불가능해진 보라스는 결국 백기를 듭니다. 이에 벨린저는 컵스와 3년 8천만 달러, 체프먼은 샌프란시스코와 3년 5,4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매년 옵트아웃을 넣게 됩니다. 결국 스넬도 비슷한 형태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FA 제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바로 어제 휴스턴이 스넬의 요구인 2년 6,600만 달러를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린 후 저는 샌프란시스코 자이디 사장이 스넬의 몸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영상을 만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이디는 더 심하게 후려치지 않고 2년 6,200만 달러에 합의함으로써 보라스의 체면을 살려준 셈이 됐습니다. 2년 6,200만 달러는 사이영 수상 후 FA가 된 투수 중 가장 실패한 계약에 해당됩니다. 2021년 사이영 시즌이 원히트 원더에 해당되는 로비 레이조차 5년 1억 1,500만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이에 스넬은 양키스를 붙잡아 6년 1억 6,800만 달러 계약을 받아내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스넬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은 FA 제수에 성공해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해도 지난해 사이영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2년 연속 좋은 성적을 올리고 9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약간은 의심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정우와 맷 체프먼에 이어 스넬까지 사게 된 샌프란시스코는 키움에게 준 1,882만 달러를 포함해 보라스 고객에게만 2억 4,900만 달러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쓴 3억 4,300만 달러는 12억 8천만 달러인 다저스 다음으로 많은 지출이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 체프먼, 스넬 외에도 조던 힉스와 4년 4,400만 달러, 호르헤 솔레어와 3년 4,200만 달러, 포수 톰 머피와 1년 825만 달러에 계약했고 로비레이를 트레이드로 데려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스넬의 평균 연봉 3,100만 달러가 추가됨으로써 페이롤이 2억 5,6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이에 2차 기준을 넘는 건 확정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사치세 계산 연봉은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 계산이 되는데 마감 시한 때 바이어가 되는 팀들은 시작할 때보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써 샌프란시스코 선발진은 1선발 로건앱, 2선발 블레이크 스넬, 3선발 카일 해리슨, 4선발 조던 힉스, 5선발 키튼 윈이 됐습니다. 고관절 수술
수술에서 회복 중인 알렉스 콥은 전반기가 끝나기 전 지난해 5월에 토미존을 받은 로비 레이는 후반기에 돌아올 수 있고 현역 복귀를 선언한 번가노도 돌아온다면 최저 연봉을 받고 자이언츠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는 2021년 사이영 투수, 스넬은 2023년 사이영 투수이고 로건 앱은 지난해 2위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 스넬이 더 필요했던 이유는 다저스에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스넬은 다저스를 상대한 통산 성적이 13경기 2승 2패 2.59입니다. 이는 다저스를 상대로 10경기 이상 선발 등판한 현역 투수 중 2.34인 맥스 슈어저와 2.38인 다르비슈 다음으로 좋습니다. 포스트 시즌 3경기 역시 ERA 2.35에 15.1이닝 24K로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저한인 로비레이도 다저스를 상대로 5경기 3승 1패 2.53으로 좋은 통산 성적을 가지고 있고 카일 해리슨도 저한이기 때문에 자이디 사장은 다저스를 잡기 위한 마운드 구성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넬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지난해 스넬은 피안타율 1할 8푼 1리가 규정 이닝 투수 중 유일한 1할대였으며 37.3%의 헛스윙률도 스트라이더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13.3%의 볼넷 허용률 역시 규정 이닝 투수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볼넷을 많이 내주는 대신 안타를 맞지 않고 삼진을 많이 잡아냄으로써 인플레이 타구를 최소화하는 스넬의 피칭이 올해도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스넬이 합류함으로써 지난해 이닝 1위인 우한 로거넷과 피안타율 1위이자 자완인 스넬이 이루는 원투펀치가 매력적인 조합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카디널스 불펜에서 볼질러였지만 지난해 토론토에서 제구가 잡힌 모습을 보여준 힉스까지 선발진에 안착하게 된다면 콥과 레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버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스넬의 합류가 반영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부지구 팀들의 PS 진출 확률은 다저스가 94.0%, 애리조나가 49.2%, 샌디에고가 41.9%, 샌프란시스코가 34.4%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